질문이 있어서 유튜브에 남깁니다. 돈의 속성 김승호 지음. 우연히 원스토어북스를 보고 돈의 속성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미리 보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원스토어북스에서 읽다가 이해되지 않아서 남기는 내용은 돈은 인격체라는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이해를 했고, 제가 문과생이어서 복리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남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복리의 위력이다. 복리란 중복된다는 뜻의 한자 복과 이자를 의미하는 한자 리가 합쳐진 단어다. 원금과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복리에 상대되는 말은 단리다. 단리는 원금의 이자가 한번 지불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단리로 받은 이자와 원금을 합친 금액의 다시 이자를 받는 구조가 복리라고 이해하면 된다. 1,000만 원을 연이율 6%의 단위로 5년간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5년 후에는 1,30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원금과 합쳐 이자를 받으면 48만 8,502원을 더 받는다. 차이가 없는 듯해도 이미 20개월간의 이자를 추가로 받은 셈이다. 이것을 10년으로 바꾸면 219만 3,967원으로 87개월간의 이자에 해당된다. 만약 이 상태를 20년간 지속한다면 원금보다 많은 1,110만 2,045원의 추가 이익을 얻게 된다. 영리한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같은 복리 이자를 받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분기별로 나눠 받는 것이 더 좋고, 월별로 이자를 받으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 것이다. 월별로 이자를 받으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이건 이해 못하겠어요. 더 쉬운 개념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포자 티를 내나요? 더 읽어볼게요. 그런데 만약 거꾸로 복리 개념을 채무이자에 적용해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섭고 끔찍한 수치가 산출된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연이율 10%로 500만 원을 빌렸다면 월 이자가 겨우 4만 1,667원이지만 이를 안 내고 버티면 다음 달 이자는 2달치인 83,334원이 아니라 347원이 늘어난 83,681원이다. 347원이 늘어났어요. 41,667원에 대한 이자가 합쳐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347원을 겨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무려 347원이라고 생각하는 차이가 투자의 차이를 만들고 부의 차이를 만들며 삶의 차이를 만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가 봅니다. 저는 347원이 후자인 347원이 라고 생각하는 차이가 투자의 차이를 만들고 부의 차이를 만들며 삶의 차이를 만든다. 만약 이렇게 2년 동안 융자금을 갚지 않고 있으면 2년 후 원리금은 605만 1,525원에 매달 이자가 5만 429원
600원으로 변하고 있고 3년이 지나면 668만 510 5,199원의 연금과 5만 5,710원의 이자가 된다. 그리고 연리 13.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늘어나게 된다. 겨우 347원이면 안 된 결과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만약 집을 구매할 때 40년 상환 4년 복리로 3억 원을 융자받았다고 가정하면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은 9억 9천만 원이나 된다. 이를 30년간 나눠 월별로 지불하면 월 모기지 비용은 276만 원씩으로 21년간 이자를 지불해야 겨우 그 다음 달부터 원금이 줄기 시작한다. 복리가 이렇게 무섭다. 결국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가 적으로 만드는가에 따라 재산의 정도가 달라진다.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복리에 대한 이해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만이 복리를 이해한다고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말했다. 워렌 버핏 역시 복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투자자이며 복리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복리는 간단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다. 이걸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은 부동산 대출 상환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버뜩버뜩 들고 있어요. 투자자가 복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를 다룰 자격이 없다. 복리는 투자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복리 효과가 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하려면 복리와 진지하게 친해지고 함께 어울려야 한다. 여기서 1964년 워렌 버핏이 34살이 되던 해에 보낸 주주 서한을 살펴보자. 복리라는 주제는 전반적으로 고리타분하기 때문에 미술품에 비유해 복합니다. 1540년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린 모나리자를 4,000에이커에 구입했어요. 당시 4,000에이커는 2만 달러 가치입니다. 만약 프랑스와 1세가 현실 감각이 있어서 그림을 사는 대신에 연간 세후 6% 수익률로 그 돈을 투자했다면 현재 1,000,000,000,000,000,000 이상으로 불어났을 겁니다. 연간 6%로 1,000조 달러 이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현재 미국 국채 발행 규모의 3,000배가 넘습니다. 어려서부터 복리의 개념과 혜택을 정확히 꿰뚫어본 젊은이는 그의 나이 50세 이후 미국 최고 부자 중 한 명이 되었고 91세 2년째까지 그의 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복리가 그를 최고 부자로 만든 것이다.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가지가 비누와 복리다. 비누가 발명된 후 개인의 위생이 개선되면 인간 수명이飛躍적으로 늘어났으며 복리가 발명된 후 부의 이동이 수없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당신의 복리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막 부자가 될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끝난 것이다. 축하한다. 네, 계산 능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복리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가지고 있는 집의 대출 상환이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저 혼자 찾은 것 같군요. 제 생각이 틀렸다면 댓글 남겨주세요.